자, 그래서 앞 시간에 이어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는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한 그 개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하는 요건, 그다음 특허 출원 방법, 뭐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는데 분할 그 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를 나누는 거죠. 분할하는 건데 이걸 뭐 사람의 단위로 특허의 일부분을 또 1 이상, 2, 4, 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떼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출원을 이제 A, B, C 이렇게 이제 있어요. 하나 묶어서 하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출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이제 심사에서 그 어떤 항목이 위반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절당할 수 있는 거죠. 조사를 했더니 다른 나라에 이미 비슷한 특허가 있다라든가 뭐 그래서 안 되겠다라든가 이미 상용하는 기술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빼고 요것만 딱 떼서 이렇게 분할 출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했던 것 중에 이제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거나 이제 거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그걸 이제 분할해서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분할 출원이라고 하고 그 보정 가능 기간 안에 다시 청구해서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원을 했는데 이제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면 그것 중에 거절당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분석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걸 다시 이제 분할 출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출원한 방법은 똑같이 분할 출원의 명세서, 도면, 명세서라는 건 이제 자세한 거, 그죠?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첨가하고 물론 도면과 이런 내용들을 다 똑같이 다시 재개해서 일부를 출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등록하는 걸 우리가 이제 분할 출원이다 이상. 두 개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출원일 경우에 거부당한다면 거부 사유에 맞게 위반한 사항을 빼버리고 출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면 변경 출원이 있어요. 변경 출원. 이게 이제 뭐냐면 출원 형식을 잘못 선택한 경우 출원 후에 출원 일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 출원의 형식을 보다 유리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A, B, C와 A, B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허를 출원했어요. 원 출원 처음에 출원했는데 진보성이 없다라고 거절당했다든가 뭐 이게 특허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거절될 가능성이 있죠. 아까는 이제 뭐 B, C, D 이렇게 이제 뭐 B와 C가 기존에 있다든가 위배된다든가 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지운 거고 그래서 요것만 해줄게 이렇게 신청한 건데 이번에는 그런 사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허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해 뭐 이런 부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진보성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거절 이유가 나온다면 얘를 특허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실용시간으로 출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하는 거죠. 출원 형식을 특허에서 실용시간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경 출원 당시 원 출원의 출원일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최초의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되게 짧죠. 거절 당했어요. 출원을 했는데 이만큼을 해서 특허를 출원했는데 거절 당했다고 나한테 그 등기가 와요. 법적인 건 사실 그 등기나 이런 거 받아보면 법원에서 받아보면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받는 날부터. 그래서 받았다면 그걸 30일 이내에 출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인 부분은 반드시 그 송달 받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간혹 그 저기 뉴스에 보면 도망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건 이제 법원에 출두해라 그러는데 그 명령을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나와라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 건데 그걸 받지 않으면 명령이 유효하지 않겠죠. 받아봐야 하는 건데 그걸 안 받으려고 도망 다녀요. 그 집에서 안 받는 건 얘기가 안 되고 이제 없거나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전달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받은 날부터 변경 출원 시 적법 계속 중이고 원 출원은 요거 후 출원 요거 변경해서 원래 갖고 있는 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변경한 게 원 출원 최초 출원 명세서 및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뭐 이걸 추가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변경 신청도 추가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이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출원했던 거를 특허 쪽에서 실용 시간으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다. 이걸 변경한다 그래서 변경 출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절당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출원했는데 위반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빼고 그 안에 이제 특허 내용이 여러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따로 분할 출원을 해서 원래 출원한 것을 가지고 똑같이 추가한 것이 아니라 요것만 떼서 분할 출원할 수 있는 경우. 그죠? 두 번째 방법은 변경 출원. 거부당했는데 거부당한 이유가 뭐 좀 부족하다 이거지 특허로서. 근데 실용 시간으로 봤을 때는 유효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특허 출원이 아니라 실용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은 뭐냐면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국내에 출원을 하고 외국에서 또 출원하잖아요. 특허가 이제 국내에만 있는 것이라 외국 특허, 국제 특허도 있고 하니까 외국 특허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했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특허를 또 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특허를 인정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조약이 되어 있다면 그걸 우선권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 나라 가서 또 뭐 출원 똑같은 절차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특허 출원을 미국 가서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걸로 우리나라에서 출원하는 경우에 외국에 출원하는 날을 한국 출원 날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A를 출원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가서 잘 되니까 이제 뭐 사업이 잘 돼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기도 가서 팔려고 했더니 여기 가서 어떻게 돼? 특허를 내는 거죠. 특허 신청하는 거죠. 근데 특허 신청해서 미국 방식으로 또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이 돼 있어요. 조약. 약속을 해놨어. 야, 너네 나라에서 특허 출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 출원한 그 날로 인정해줄게. 그런 뜻이죠. 그 미국에서 출원하면 내가 한국에서 출원한 날로 인정돼서 여기서 특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로 조약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 기초 출원 처음에 예를 들면 반대로 이건 이제 미국에서 11년도 5월 3일 날 하고 또 일본 가서 똑같은 해에 5월 30일 날 출원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한국에 들어와서 1년이 되지 않았죠. 1년이 안 돼야 돼요. 1년 내에.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출원을 하면 원래 했던 이 시점 A의 출원 시점을 인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성을 승계하는 경우에 선출원 제1국 출원을 정규의 최선의 출원으로 이해하고 후출원은 선출원 명세서 도면 발명 후출원 청구 범위의 발명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같은 거야 된다라는 거고 처음에 출원한 곳에서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출원을 한다면 애초에 기초 출원한 최초로 출원한 일로부터 그 날을 기준으로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 출원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출원하고 한국 와서 출원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원한 걸 보고 한국에 출원을 미리 등록했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공지 제외 법칙을 얘기해야 되죠. 내가 여기다 출원했을까?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출원한 거니까 이 사람의 우선권은 기초 출원, 맨 처음에 출원한 날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은 뭐냐면, 이건 아까는 해외 출원이었는데, 이번에 국내에 있을 때, 국내에서 특허 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출원원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 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계를 마련하는 제도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똑같이 다 한국인데 기초 출원을 A라는 출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B라는 출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기 전에 이게 이제 조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B, C, A, B 이렇게 해서 다른 조합된 출원을 하게 되면 애초에 그 A라는 출원한 그 시점 또 B라는 것을 발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ABC라는 것이.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짬뽕에서 또 이렇게 특허 등록하고 막 이러면 다른 사람이 우선권에 넘어가면 웃기죠. 이건 내 건데, 그죠? 그래서 우선권 출연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단지 1년 이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후 출연 시 나중에 할 때 출연인 동일, 요구했던 사람과 동일해야 되고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했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죠. 선출원 계속 중 분할이나 이중 출원은 아니다. 이걸 이제 분할해서 출원했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건 지금 반대로 한 것을 합쳐놓은 거죠. 후출원, 선출원의 명서에서 자세한 내용의 도면, 발명 경위 뭐 이런 거 이것들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들을 조합한 것 뿐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1년 이내에 출원한다면 인정해 주마라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되게 복잡해요, 그죠? 특허권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지금 이건 법적인 내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 더 깊이 하면 사실 머리 아프고 우리가 법을 전공한 건 아니고 저도 법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자세한 것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뭐 변리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건 기본적인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낼 때 선출원주의니까 먼저 특허를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심사 청구한 다음에 그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특허도 이런 내가 생각해내고 만든 것이 다른 특허에 위가 되는지 반대로 위배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출원을 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권리를 갖는 건데 만약에 침해 당했다면 출원하는 과정에 공지 제외의 법칙에 따라서 소명해서 특허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배우고 나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기 스스로가 뭐 하든 아니면 회사에 다니면서 어떤 게 만들어지던 특허는 한 번쯤 부딪힐 수 있는 문제예요. 일반적인 설계를 한다던가 또 의료기기를 만드는 쪽은 뭐 특허가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뭐 승인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의료기기는 특허도 물론 이제 저기 하지만 의료기기로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서가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품질 관리나 이런 쪽에서 이제 IOC를 담당하면서 같이 승인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자세한 건 설계하는 사람이 같이 쫓아다니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는 것보다 대략적인 지식사항에서 상식선에서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허권의 성질은 이제 특허를 받더라도 기존 타인의 특허 권리에 속할 수 있다. 내가 특허를 받았더라도 타인의 특허 권리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허를 내가 어떤 거를 이제 냈어요. 근데 그 특허가 기존의 타인의 특허가 이렇게 있어요. A, B, C 있어요. 거기에다 내가 특허를 더한 거예요. 나만의 것을 더했어요. 그럼 이게 특허가 안 나오냐?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안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근데 그 내용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취득한 특허라면
특허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실시하는 권리를 나 혼자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ABC가 다른 사람 거죠. 즉 내가 ABCD라는 걸 묶어서 특허를 받았지만 일반 특허처럼 내가 전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왜? ABC가 남의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원천 ABC를 가진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쪽에서 오케이, 네가 이걸 내 걸 ABC 플러스에서 D를 썼는데 네가 뭐 저기 뭐야 권리를 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고 그걸 뭐 양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허락해 준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안 되겠죠? 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뭐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얘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특허를 냈어. 그래 놓고 이거 자기 특허인 모양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이 사람이 벙찌겠죠? 왜냐면 이건 내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가지려면 여기에다가 야 요거 내가 좀 쓸게 권리를 양도해 다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이 이제 서로 양쪽에 있으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아까는 ABC를 다 가지고 있었는 건데 그 중에 일부 라면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타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특허권의 범위는 시기적 범위, 그다음에 지역적인 거, 객체적인 범위, 내용적인 범위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보는 건데 설정 등록인 날부터 출원 이후 20년 동안 특허권이 보존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허권, 실용시간, 상표,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뭐 15년, 20년 이렇게 보장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죠? 네, 농약, 의약품 경우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하다, 5년씩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지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그 나라에 속해서 하는 거죠. 그 나라에 각 나라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허권은 각 나라마다 있다. 각 나라마다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공통되게 돼라고는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받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권리를 이제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권리를 실시한다는 얘기죠. 실시할 경우 그 나라의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매번 다 받기가 조약을 미리 맺어 놓으면 그래서 나라끼리 미리 조약을 맺어 놓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선권 제도가 있다. 이거 내가 우리나라에서 1년 전에 뭐 아니면 9개월 전에 1년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한 건데 빨리빨리 내야 돼. 다른 나라 할 거라면. 여기서도 인정해 주시오 라고 조약이 되기 때문에 인정해 주겠다라는 특허에 민감한 쪽은 이제 국내 특허 하면 뭐 그 주로 판매되는 곳이나 이런 쪽에 많이 특허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객체적인 범위는 특허 청구권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상세한 설명과 도면이 첨작되어야 된다. 저도 예전에 자동차 쪽 할 때 이 도면 첨작하는 걸 봤거든요. 도면을 내가 그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특허를 관리해주는 변리사겠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내가 준 도면을 가지고 도면을 다시 그려왔는데 정말 잘 그렸어요. 정말. 그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특허를 내는 그러니까 장치 중에 일부 기능을 가지고 특허를 낸 건데 그걸 굉장히 부각해서 잘 그렸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그것만 보여 정말 눈으로. 그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그것만 또 그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특허권이라는 건 업으로 실시한다는 건 뭐냐면 특허권, 그러니까 누가 어떤 특허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연구실에서 실험해봤어, 실험으로. 그걸 이제 연습해 보려고 정말 이 특허를 보고서 참조해서 똑같이 해봤어. 그거는 특허 침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으로 하는 경우에 특허를 침해,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거냐라는 건 이익을. 남의 특허로 그걸 내가 다른 이익 수단으로 이제 그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그걸로 내가 어떤 이익을 가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순수하게 내가 실험으로 해봤어요 라고 한다는 건 그거는 이제 특허의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 특허를 모든 것을 못하게 하면 그 발전이 없겠죠. 남의 특허를 보고 연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아예 못 보게 한다면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순수한 창조는 없고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해보고 연구해보고 하면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거기에 또 더해서 뭐가 나오고 뭐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다 이거죠. 특허권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특허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도 이제 뭐 굉장히 단속이 심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단속할 때 기준이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로 어떤 수익을 발생했느냐라는 걸 따져요. 변호사 측에서. 그래서 그 외국 소프트웨어를 뭐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걸 이제 막 깔아서 막 쓴다 그러면 이걸로 어떤 수익을 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수익이 났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수익이 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했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뭐 침해했다고 보기 좀 어렵죠. 왜냐면 연습한 건데 그죠? 그걸 뭐 수익을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도 개인한테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거는 어떤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죠. 그 다음에 특허권의 효력은 적극적인 효력과 소극적인 효력이 있는데 이제 소극적인 효력은 뭐냐면 남들 쓰지 마 라는 게 이제 소극적 효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남들은 쓰지 마 라는 게 소극적.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이제 출원해서 심사받아서 득했어요. 그럼 권리를 나한테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은 쓰지 마 라는 건 이제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만든 걸 적극 활용하는 입장에서 권리자 측면에서 효력을 가지고 독점하면서 특허권자가 업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력. 즉 타인이 쓸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담보를 뭐 설정한다거나 그다음에 내 특허를 양도해준다거나 이런 거죠. 특허를 발명했는데 내가 이 특허를 만든 것으로 어떤 제품을 더 구체화하기에는 내가 좀 없다. 그러면 이 특허권을 양도하죠.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생산업자가 그 특허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실제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허가 예를 들어서 특허를 이제 새로운 연구는 대학기관에서 많이 하니까 교수님들하고 새로운 거 연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기업에 이관시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 기술로 이제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걸 시도해서 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득한 거는 학교에서 했지만 그거를 이제 양도해주는 실제로 사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적극적인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공지기술의 참작의 원칙, 출원 시의 기술 수준 내지는 그 개량의 정도를 고려해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참작한다 라는 건 이제 특허 당시의 기술 수준과 개량 정도를 고려해서 특허를 보호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 줄 거냐라는 부위를 공지기술의 참작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청구 범위의 이제 해석. 이건 뭐냐면 이제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의 내용 안에 있는 것이 얼만큼 이제 범위를 가지고 할 것이냐. 권리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신뢰하여 행동한 제3자에 대해서 그 행위와 모순되게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정통적인 근반 이론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예를 든 건데 등받이와 보조 받침을 직접 연결하여 연결 동작을 하는 연결 레버를 안내부가 되도록 구성하다 그 안내한 내부를 한 쌍의 롤러로 특징 지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허를 냈을 때 등받이와 보조 받침을 연결하는 연결 동작이 안내부라고 했는데 막연하다 이거야 막연하다. 그래서 거부당했어요. 두 번째로 보완했어요. 그래서 그 연결부의 안내부를
자세하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한 쌍의 롤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똑같이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안내부가 슬라이드 관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관이라고 한 장치를 이용한 사람이 먼저 출원한 이 사람의 특허를 침해했냐고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호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차 출원에서 안내부가 거절돼서 보종 시에 한 쌍의 롤러로 청구된 경우 타인이 이 부분을 슬라이드관 장치로 개조해서 특허했을 때 출원을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여러 부로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안내부는 한 쌍의 롤러도 되고 뭐 슬라이드 관 장치도 되고 그 이하 다른 정체적인 조팝 기부 장치를 포함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폭넓은 좀 범위를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 바꿔서 특허하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위를 특허낼 때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 완비의 법칙이라는 거는 다기재 협의회 이제 원칙에 의해서 특허 청구 범위의 모든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특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자세하게 오늘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수업은 대면 수업인데 그때는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말고사 대비하는 것을 서머리 하면서 1학기 시험 보면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은 일반적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드백이 별로 없죠. 수업하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 범위가 넓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될 텐데 그걸 이제 좀 줄여주고 키포인트를 집어주는 그런 걸 이제 대면 강의 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강의 때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